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8세, 건설회사 부장으로 22년째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 19살 아들과 17살 딸을 둔 아버지이자 45살 아내 은정이와 함께 지내온 남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봄, 아내가 갑작스럽게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보, 나도 골프 배우고 싶어. 평일 저녁 집에 들어서니 은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운동이라곤 동네 헬스장에서 요가 정도만 했던 아내가 갑자기 골프라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골프. 갑자기 웬 골프? 회사 선배 언니들이 다 골프를 치더라고. 나만 혼자 못 치면 대화도 못 끼고. 그리고 요즘 골프가 트렌드잖아. 은정이는 파트타임으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언니들이 모두 골프를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됐습니다.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골프가 대세이기도 하고 사교 활동으로도 좋으니까요. 좋지. 취미 하나 생기는 거 좋네. 어디서 배울 건데? 청담 골프 연습장에 정우진 프로가 있는데 언니들이 그분이 잘 가르친다고 해. 청담이라. 강남 짤미니까 좀 비싸긴 하겠지만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동기들과 골프를 치니까 부부가 공통 취미를 갖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해봐. 레슨비는 얼마나 해? 개인 레슨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래. 좀 비싸긴 한데 100만 원이라. 제 연봉이 5,500만 원 정도니까 부담스럽긴 했지만 못 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뭔가에 열정을 갖는 모습을 본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그럼 일단 3개월만 해보고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고마워, 여보. 열심히 배워서 우리 같이 골프 치자. 그렇게 은정이의 골프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주 3회씩 레슨을 받으러 나가고 집에서도 유튜브로 골프 영상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골프채도 새로 맞춰야 한다며 백화점에서 80만 원짜리 세트를 사왔고 골프웨어도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오늘 레슨 어땠어? 프로님이 그립을 직접 잡아주셨는데 손이 정말 따뜻하더라. 그리고 자세 교정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뭔가 이상한 표현이긴 했지만 초보자니까 코치가 직접 자세를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은 어때? 많이 늘었어? 아직은. 프로님이 기초가 중요하다고 자세부터 천천히 교정하고 계세요.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첫 달 레슨비 100만 원, 골프채 80만 원, 골프웨어 50만 원. 벌써 23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즐거워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레슨 외에 라운딩도 시작했습니다. 프로님이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시네. 동호회 언니들이랑 라운딩 가기로 했어. 벌써?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을까? 프로님이 함께 가서 현장에서 코칭해 주신다고 해. 라운딩 한 번에 15만 원, 캐디피 5만 원, 식대 3만 원. 한 번 나가면 23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리에 3회 라운딩을 하니까 추가로 60에 7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프를 배운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은정이 실력이 영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스코어 어땠어? 150타 정도? 프로님이 아직은 스코어보다 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네. 150타라. 저도 처음 골프 배울 때 3개월 후엔 130타 정도는 쳤는데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150타라니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다른 프로님께 한번 봐달라고 해볼까? 세컨드 오피니언 같은 거? 안 돼. 정우진 프로님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야. 다른 분들도 다 인정하는 분이라고. 은정이가 갑자기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그냥 제안일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네 번째 달부터는 골프용품 구매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프로님이 이 퍼터가 내 스타일에 맞는다고 하시네. 지난달에도 퍼터 샀잖아? 그건 드라이버고 이번엔 퍼터야. 프로님이 직접 골라주셨어. 골프용품점에서 50만 원짜리 퍼터를 사온 은정이. 그것도 정우진 프로가 골라줬다고 하네요. 코치가 용품까지 골라준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전문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진 프로님이 정말 섬세하시다니까. 내 스윙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골프 실력은 여전히 150타 수준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도 늘지 않다니 이제 정말 이상했습니다. 5번째 달, 결정적인 의심이 생겼습니다. 은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준비하고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새로 산 골프웨어를 입고 나서더군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프로님과 특별 레슨이 있어서 10일로 집중 레슨 받기로 했어. 특별 레슨? 내 약점을 집중적으로 봐주신다고. 평소보다 시간을 길게 잡아주셨어.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은정이가 돌아온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특별 레슨 어땠어? 좋았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톤이었죠. 그날 밤, 은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 선생님? 선생님, 이름 뒤에 하트가, 그것도 빨간색 하트였습니다. 평소 은정이는 저한테도 하트를 잘 안 쓰는데 골프 코치한테 하트라니. 메시지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은정이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봤습니다. 골프 레슨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슨에서 돌아오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죠. 프로님이 내 폼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 곧 120타는 나올 수 있을 거래. 하지만 실제 라운딩에서는 여전히 150타였습니다. 5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전혀 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정이가 골프보다 골프 코치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6번째 달,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소파 틈 사이에서 뭔가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주워보니 명함이었는데 정우진 골프 아카데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은정님, 오늘 정말 예뻤어요. 다음에는 더 특별한 레슨을 준비할게요. 우진, 이건 명백히 일반적인 코치와 수강생 사이의 관계를 벗어난 내용이었습니다. 골프 코치가 수강생에게 예뻤다고. 그것도 손글씨로 메모를? 그날 밤 은정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정우진 프로가 어떤 분이야? 나이가 어떻게 될까? 29살이래. 젊고 실력도 좋고 정말 좋은 분이야. 29살이면 우리보다 훨씬 어리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실력이 중요하지. 29살 젊은 남자가 45살 중년 여성에게 개인 레슨을. 게다가 예뻤다는 메모까지. 이제 정말 심각하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동기 김영에게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김영도 골프를 치는 데다가 이런 문제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성우야, 그 정우진이라는 놈 한번 알아봐야겠다. 어떻게? 내가 아는 골프 관계자가 있어. 그쪽 업계 사정을 물어볼게. 이틀 후, 김영이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성우야, 큰일 났다. 그 정우진이라는 놈, 업계에서 유명한 놈이야. 유명하다는 게? 부유한 중년 여성들만 골라서 가르치는 놈이야. 골프보다는 다른 걸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해. 다른 걸? 너도 알 거 아냐. 외로운 아줌마들한테 관심 보여주고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수법이야.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 김영의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은정이도 그 놈의 타겟 중 하나라는 말인가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없지만 그 놈한테 레슨 받던 여자들이 나중에 남편한테 들켰다는 얘기가 여러 건 있어. 그런데 다들 조용히 정리했다고 하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은정이가 동호회 언니들과 라운딩이라며 나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꾸미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형들이랑 라운딩 가기로 했어. 어디가? 골프장. 너희는 어디 가는데? 우리는 골프장이야. 골프장이라. 평소 은정이가 가던 곳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혹시 거짓말인가? 은정이가 나간 후 30분 뒤,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골프장이 아니라 은정이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청담 골프 연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과연 은정이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남자가 타고 있었거든요.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 깔끔한 골프웨어를 입은 남자. 정우진이 틀림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을 그곳에서 보낸 후 이번에는 실제 골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서 같은 골프장에 입장했습니다. 다행히 그 골프장은 36홀 규모라서 다른 코스에서 라운딩하며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2번 홀 페어웨이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정이가 정우진 바로 뒤에 딱 붙어서 스윙 자세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건 백허그 수준이었습니다. 정우진의 팔이 은정이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야, 저게 골프 레슨이야? 댄스야? 함께 온 김영이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정이의 골프 실력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받았다는 사람이 공을 제대로 맞히지도 못했습니다. 10번 중 7번은 오비나 해저드로 빠뜨렸고 그나마 맞힌 공도 50야드도 못 날아갔습니다. 저 실력으로 6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대체 뭘 배운 거야? 김영이 사진을 몇 장 찍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밀착해서 스윙 연습하는 모습, 정우진이, 은정이 허리에 손을 두고 자세를 교정하는 모습, 명백히 선을 넘은 스킨십이었습니다. 라운딩 내내 관찰한 결과 두 사람은 골프보다는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공을 못 쳐도 계속 웃고 있었고 정우진은 골프 지도보다는 은정이를 챙기는데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은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라운딩 어땠어? 스코어는? 150타 정도? 그런데 프로님이 내 폼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시네. 150타로 폼이 좋아졌다고? 제가 본 건 공도 제대로 못 맞히는 모습이었는데요. 동호회 언니들은 어땠어? 재미있었어? 언니들? 아, 재미있었어. 순간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동호회 사람들과 간 게 아니라 정우진과 단둘이 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은정이와 정우진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됐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회사에서 김영과 작전을 짰습니다. 성우야, 이제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겠어. 어떻게? 일단 그 정우진이라는 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지. 그리고 은정이 스케줄도 파악해야 하고. 김영이 아는 사설 탐정 박 실장을 소개해줬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진, 29세, 청담 골프 연습장 소속 레슨 프로. 박 실장은 하루 만에 기본 신상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네요. 어떻게 유명한데요? 부유한 중년 여성들만 골라서 가르치는 걸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골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우진은 지난 3년 동안 최소 5회 6명의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수법이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골프를 가르치는 척하다가 점차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럼 골프 실력은? 골프는 핑계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외롭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박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우진은 기혼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였는데 부인은 남편이 열심히 골프를 가르치는 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한테도 비밀인 거네요? 당연하죠. 이런 일이 발각되면 이혼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는 거니까요. 이제 정우진의 정체는 확실해졌습니다. 문제는 은정이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본격적인 미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GPS 추적은 불법이니까 직접 미행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강남 호텔 커피숍에서 2시간 밀담, 목요일 오후 3시 압구정 카페에서 1시간 30분 만남, 토요일 오전 10시 골프장에서 라운딩 4시간, 토요일 오후 6시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일주일에 4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정이가 저한테는 레슨이라고 말한 시간들이었죠.
박 실장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카페에서 정우진이 은정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 골프장에서 밀착해서 스윙 연습하는 모습. 이 정도면 명백한 불륜이라고 봐야겠네요. 박 실장의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22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한다니. 좀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을까요? 호텔에 들어가는 건 아직 못 봤는데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선을 넘었거든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과 다시 한번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겠어. 은정이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 아냐? 무슨 뜻이야? 그 정우진이라는 놈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야. 그리고 은정이한테도 확실히 정신 차리게 해주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거나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정우진의 실체를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은정이가 다니는 동호회 사람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박 실장을 통해 동호회 명단을 구했는데 총 8명의 여성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박 여사 52세가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키파슨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조사에 따르면 박 여사도 작년에 정우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박 여사도 피해자 중 하나네요? 네. 그런데 남편한테 들켜서 조용히 정리했다고 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접근 방법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부터 접촉해서 정우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정이 모르게 박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저는 김은정 남편 박성우라고 합니다. 어머, 은정이 남편분,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골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 여사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이틀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 여사와 만났습니다. 부장님, 혹시 우리 은정이가 무슨 문제라도? 정우진 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아내가 골프를 배운 지 6개월이 됐는데도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아서요. 레슨비만 600만 원 넘게 나갔는데 박 여사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정우진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박 여사는 작년에 자신도 정우진과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골프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결국 제가 바보같이 넘어갔죠.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남편이 알게 돼서 큰 곤욕을 치렀어요. 다행히 이혼까지는 안 했지만 정우진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죠. 박 여사의 말에 따르면 정우진은 동호회 여성들 중에서 타겟을 정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쓴다고 했습니다. 은정이가 그 다음 타겟인 것 같아요. 제가 끊어지니까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들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자기들한테도 언젠가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으니까. 박 여사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더 얻었습니다. 동호회 8명 중에서 정우진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박 여사 말고도 2명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하고 이 여사도요? 최 여사는 작년 말에, 이 여사는 올해 초에 모두 조용히 정리됐어요. 그럼 은정이는 4번째 피해자인 셈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요? 정우진이라는 놈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게. 박 여사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겠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우진을 향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연합한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정우진의 실체를 동호회 전체가 알게 만드는 것, 그리고 골프장 관계자들에게도 알려서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른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를 통해 최 여사와 이 여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두 분도 상황을 설명하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최 여사가 작년 말 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알게 됐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미안해서 남편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어요. 이 여사도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골프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자상해서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세 분의 증언을 종합하면 정우진의 수법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1단계 열정적인 골프 지도로 신뢰관계 구축, 2단계 개인적 고민 상담하며 감정적 유대감 형성, 3단계 특별한 관계라며 스킨십 시작, 4단계 정기적인 만남으로 발전. 은정이는 현재 3단계 정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동호회 정기 라운딩이죠? 박 여사가 확인해줬습니다. 네, 8명 전체가 모이는 날이에요. 정우진도 함께 갑니다. 그날 모든 걸 공개하죠.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박 실장을 통해 정우진의 다른 피해 사례들을 더 조사했습니다. 청담 골프 연습장 외에도 다른 곳에서 활동하면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총 피해자가 10명 넘을 것 같네요. 박 실장의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놈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둘째, 정우진의 부인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바람을 당한 남편들만이 아니라 정우진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부인분도 만나보시겠어요? 네. 그분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박 실장을 통해 정우진 부인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7세의 신혼부부였는데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정말 골프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설마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정우진 부인도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을 알고 나서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가정이 피해를 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은정이가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동호회 라운딩이지? 재미있게 놀다 와. 응.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라운딩 후에 회식도 있거든. 은정이가 나간 후 저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골프장에 도착하니 동호회 멤버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정우진과 함께 연습장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고 다른 멤버들은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미리 상황을 만들어뒀습니다. 오늘 은정이 남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머, 왜? 골프를 같이 배우고 싶다고 하시네. 동호회 멤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소 남편이 참여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진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은정님 남편분이 오신다고요? 네. 깜짝 선물이라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0시 정각 저는 골프장 대기실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정 남편 박성우입니다. 동호회 멤버들이 인사를 했고 은정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당신 골프 배우는 걸 보고 나도 배우고 싶어져서 오늘 한번 따라와 봤어. 정우진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아, 우리 아내가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정우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정우진과 은정이를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가끔 눈빛이나 작은 제스처에서 특별한 관계임이 드러났습니다. 6번 홀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은정이가 공을 못 쳐서 해저드에 빠뜨렸을 때 정우진이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은정님. 다음에 더 잘하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정프로님,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골프 코치와 수강생 사이에 저런 스킨십이 정상인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내가 6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도 150타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레슨비만 600만 원 넘게 나갔거든요. 대체 뭘 가르치신 건가요?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개인차가. 개인차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밀착해서 앉아 있는 모습, 골프장에서 과도하게 스킨십하는 모습. 이게 골프 레슨인가요? 동호회 멤버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정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고, 정우진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냥 상담을 해드린 거고. 상담이라니요? 그럼 박 여사님도 상담 받으셨나요? 박 여사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에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정우진이라는 사람은 골프 코치가 아니라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최 여사와 이 여사도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놨고, 다른 멤버들도 그동안 의심했던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 실력이 안 늘었구나. 한 멤버가 외쳤습니다. 정말 골프를 가르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명과 동시에 이상한 관계를 맺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우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골프장 관계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골프장에서 벌어졌다고요? 골프장 지배인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출입 금지시키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날의 폭로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됐습니다. 정우진은 골프장에서 쫓겨났고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골프장에서도 깊이 인물이 됐습니다. 더욱이 부인까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은정이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집에서 완전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첫 주에는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 정신이 없었어. 둘째 주부터는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는 이제 완전히 그만둘게. 그럴 필요는 없어.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 배워. 정말? 골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놈이 문제였던 거잖아. 사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은정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을 한 번의 실수로 끝내기엔 아까웠거든요. 셋째 주에는 객관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정우진과 어디까지 갔어? 스킨십 정도. 그 이상은 아니야. 확실해? 응. 내가 선을 지켰어. 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흔들렸어. 은정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좋았어. 당신은 요즘 나를 그냥 아줌마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 그 말을 듣고 저도 반성했습니다. 결혼 20년이 넘으면서 은정이를 여자로 보기보다는 가족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족한 점도 있었나 보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철없었던 거야. 넷째 주부터는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골프를 배우고 싶어? 응.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그럼 내가 아는 프로님께 소개해줄게. 60세 할아버지시고 정말 골프만 가르치시는 분이야. 은정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라니. 나이가 많을수록 실력은 더 좋아. 그리고 이상한 마음 먹을 위험도 없고. 한 달 후, 은정이는 정말로 새로운 골프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60세 박 프로님께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골프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레슨 어땠어? 진짜 골프 레슨이었어. 스윙 자세부터 차근차근 고쳐주시더라. 실력은? 아직은 130타 정도.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정말로 골프에만 집중하니까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120타까지 줄었고 6개월 후에는 110타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맞았어. 진짜 골프를 배우니까 이렇게 느는구나. 은정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정우진한테 6개월 배워도 안 늘던 게 박 프로님께 3개월 배우니까 이렇게 늘다니. 그러게. 역시 진짜와 가짜는 다르지. 그 사이 정우진의 근황도 들려왔습니다. 골프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후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과는 이혼이 확정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김영이 소식을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완전히 끝장냈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 구현이었어. 더 이상 다른 가정이 피해당하지 않게 하려고. 동호회도 재정비했습니다. 정우진이 사라진 후 새로운 코치를 모셨는데 이번에는 50대 여성 프로를 모셨습니다. 여성 코치라니 안전하겠네. 박 여사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골프만 배울 수 있겠어요.
동호회 분위기도 훨씬 건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골프를 즐기는 모임이 됐습니다. 1년 후 은정이와 저는 처음으로 함께 라운딩을 했습니다. 당신 실력 많이 늘었네? 그러게 95타까지 나왔어. 정말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우진한테 배울 때는 150타였는데 제대로 배우니까 100타 이하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집중하면 느는 거였어. 맞아. 마음에 다른 잡념이 없으니까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만 말해. 다 지나간 일이야. 당신이 화내지 않고 기회를 줘서 고마워.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다르게 해결한 거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둘 다 상처만 받잖아. 정우진은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은정이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지.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정말로 골프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은정이는 이제 90타 정도까지 늘었고 저도 핸디캡 15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라운딩을 하는 게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여보, 오늘 파 3홀에서 홀인원 뻔했어. 진짜? 아쉽네. 언젠가는 홀인원 해볼 거야. 은정이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골프 자체를 즐기고 있거든요. 동호회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우진 사건 이후 멤버들끼리 더 끈끈해졌고 진짜 골프를 즐기는 모임이 됐습니다. 성우 씨 덕분에 우리가 정신 차렸어요. 박 여사가 고마워합니다. 그때 폭로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정우진의 근황은 가끔 들려옵니다. 골프계에서 완전히 발붙이지 못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됐어. 더 이상 다른 가정을 망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은정이도 이제는 그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골프를 핑계로 다른 걸 추구했다니. 그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중요한 건 극복하는 거지. 앞으로는 정말 골프만 칠 거야. 그리고 당신과 함께. 어느 날 은정이가 정말로 홀인원을 해냈습니다. 여보, 홀인원이야. 155야드 파 3홀에서 7번 아이언으로 친공이 한 번 바운드하고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축하해. 골프장 전체가 축하해줬습니다. 홀인원은 골퍼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거든요. 클럽하우스에서 홀인원 기념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골퍼 됐네. 정말 기분 좋아. 이게 진짜 골프의 재미구나. 은정이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골프를 그만두게 하지 않아서. 골프 자체는 좋은 운동이잖아.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게 문제였지. 골프가 문제는 아니었어. 맞아. 이제야 진짜 골프의 즐거움을 알겠어. 홀인원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알겠어? 뭐? 아내 마음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골프든 다른 취미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혜롭게 해결하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말이죠.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홀인원보다 어려운 건 아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얻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과 노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